이야기한 건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인원 많지 않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질문도 하고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하시면 괜찮겠죠? 네네. 오히려 여러분들의 초대로 저는 빵장수에서 오늘 하루는 교수로 임명돼서 이렇게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성심당 대부분 다 아시죠? 네. 와보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럼 빵도 드셔보시고 다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도시 나의 성심당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이 슬로건은 저희가 창업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시 제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시 제목을 만들면서 도시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성심당이 도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계기가 됐던 것이 저 전시를 준비하면서였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도시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도시에 대한 어떤 애정, 책임감 이런 것들이 증폭되는 시기가 저 전시를 준비하고 저 제목이 저를 그렇게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서울에 지금 성공회 대학은 서울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서울 분들은 아니시죠? 네? 네. 혹시 지방이신 분들 계세요? 쪼긋쪼긋 손 들으시고 이러면 제가 대전에 있는 우송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우송대학에는 아예 저희 과가 있어요. 성심당 마이스터 클래스라는 과가 따로 있어서 저희 성심당의 그 맞춤교육처럼 하는 그런 과인데 그 과에서 저는 대전이 고향이신 분 아닌 분 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요. 한 명만 대전이고 다 외지분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도시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내가 도시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시 안에서 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라는 생각을 저부터가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저하고 성심당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나는 하필이면 그 많은 대학 중에서 전국에서 성공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왜 하필이면 대전이라는 곳에서 빵집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집중해서 했을 때 제가 나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그런 시간이 성심당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보면 성선설과 성악설은 알고 계시는데 대전에 이거는 SBS 스브스 뉴스에 나왔던 거거든요. 대전에는 성먼설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1956년도에 물론 이제 함경도에서 이제 마지막 배를 타고 내려오고 이러기도 했지만 오늘 이야기는 1956년도에 성심당이 대전에서 밀가루 2포대 그것도 미국에서 원조 주는 그 밀가루 2포대로 시작이 된 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eneral, I beg you,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there's only death left for them. Chinese army could be upon us any time now, sir. Roger, that's it. Shut the door and move out. Captain, how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ir? 네, 여러분들 영화 국제시장 대부분 보셨죠?
네, 저 국제시장에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창업주께서 그때 배를 타고 나왔던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마지막 배였고, 이때 창업주께서는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더 이상 신앙생활을 북한에서 할 수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남한으로 오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 마지막 배를 타지 못하면, 승선을 못하면 이제 남한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때 정원이 47명이었고 여유분 인원은 13명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몽학 의사께서 그 선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배를 나중에 보니까 모든 그 무기나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다 폭파시키고 그것을 며칠에 걸쳐서 3계층으로 배를 개조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한 명 한 명 태우기 시작해서 며칠간을 태웠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그래요. 저희 신우님 이야기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태운 게 바로 14,000명이 넘게 이렇게 배를 타고, 이거는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올라가서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한 케이스에 전 세계에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탔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레너드 라로 선장님이신데, 이분이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안에서, 배 안에서 아기가 5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이니까 김치를 알아서 김치 1, 2, 3, 4, 5 해가지고 김치 1, 2, 3, 4, 5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고, 얼마 전에 6.25 그 기념일 때 거기에서 김치 1하고 제가 김치 3을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을 그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장님이 나중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베네딕토회의 수사님으로 들어가셔서 얼마 전,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지금 아마 성인품에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하실 만큼 이렇게 많은 일들을 사랑하고 사셨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2022년 5월에 성심당 문화원을 개관했는데, 그때 그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벙커 라루라고 그래서 라루 선장님의 그런 보편적인 형제의 이런 부분들을 그 정신에 담아서 프로젝트 이름을 라루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구사일생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창업주가 그 배 안에서 했던 기도가 바로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 했었고, 사실 저렇게 기도는 누구나 절박한 순간에 다 할 수 있지만 저것을 평생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시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삶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여러 이제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56년도에 대전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때 성당에 가서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그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역전 앞에서 천막을 치고 이제는 찐빵 찌는 법을 배워서 빵집을 차렸는데, 이때부터, 왜냐하면 역 앞에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고아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 잃은 사람이 역에 무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찐빵 찌는 것을 해서 당신도 어렵지만 이제 나누기를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성심당의 어떤 나눔의 정신에 있어서 토반이 됐고, 이런 나눔은 66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따로 우리의 경영 이념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매일 남는 빵들을 박스에다 담아서 그것을 어느 단체에 가게 되고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회사 안에서 그게 점점 그 나눔의 정신이 직원들한테도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들은 월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성당 바로 앞에, 대흥동 성당 앞으로 왔던 초창기 때 모습인데, 이때는 빵집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상권이잖아요. 근데 전혀 상권이 아니고 이때 성당하고 목재소 하나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이게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일을 하다가 성당 종소리가 나면 바로 뛰어서 미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업주께서 하셨고요. 이런 데가 바로 길 건너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66년이 된 지금은 이제 대전의 문화가 돼서 거의 이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저희 성심당은 지금 723명이 10월 기준 인원이고요. 외식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원 오픈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성심당 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의 이게 어떤 기획을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성심당 스트리트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외부인들에게는 관광 코스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원도심 안에서 원도심의 어떤 그런 활성화에 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성심당이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80년도에 결혼을 해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성심당이 유명하거나 이러질 않고 더 유명하고 잘 되는 빵집들이 그 메인 스트리트에 다 자리 잡고 있었고 성심당은 100m 떨어진 성당 앞에 상권이 아닌 곳에 자리를 잡고 그렇지만 이제 카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는 성심당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빵집이다 이런 부분은 이미 되어 있었지만 80년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조소를 전공했고 또 대표님은 공학도였었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빵집을. 대부분 빵집이 그 시대에는 여자 사모님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고 남자 사장님은 빵을 만들고 이랬다면 반대로 저희는 밖에서 빵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히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카운터를 보거나 이러지를 않았고 이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적었고 그것이 이제 장점으로 자리를 잡아서 마케팅 부분에 더 많은 그래서 전국 최초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니까 발렌타인데이 제과점에서 처음 한 게 저희고요. 이렇게 모든 어떤 이벤트들이 전국 최초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매출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나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10년간 성심당은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고 또 튀김소보로도 그때 나왔죠. 1980년도에 개발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왔던 것들이 90년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아파트 주거 문화로 이제 모든 생활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모든 생활권이 신도시로 넘어가게 되면서 소비 주체가 이미 이제 신도시로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때 굉장히 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반대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매출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90년대 말 중반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가 저희가 최고 많이 어려운 시기였었고 이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 부채도 많이 생기게 됐고 직원 이탈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총체적 난관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있던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제 바로 이제 2005년도에 성심당에 화재가 나게 됐고 그러나 이제 이 화재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게 직원들과의 관계 집안에서도 집안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맏형이 어떻게 막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 돈을 번대거나 이런 것처럼 오히려 불이 나니까 다음 날부터 저희 직원들이 그러니까 철이 드는 속도가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 우리가 살리자 막 이런 거를 하루 만에 만들어서 붙이고 복구 작업을 열심히 이제 본인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한가족 정신과 우리가 가족인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직원 입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 뒤로 지금까지 저희의 모든 프로젝트 안에는 한가족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한가족 신문, 한가족 프로젝트, 한가족 캠프 이렇게 이제 붙기 시작을 했고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이나 브랜딩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맡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화재 복구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많을 때는 부담이 적죠.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때는 이미 이때도 전국에서 그러니까 단일 빵집으로는 규모가 제일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가 참고로 할 만한 빵집이 없었어요. 대부분 빵집이 한 35평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때 단일 점포로서는 100평 규모였었고 이것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청난 부담감,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빨리 바뀌는 트렌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가장 큰 부담감은 자금 문제였었던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은행동을 제가 이렇게 밤에 걷는데 봤을 때 대부분 다 이미 신도시로 상가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가마다 임대 이런 것들이 붙여있는 컴컴한 도시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희 동네가. 그때 성심당이 없는 원도심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렇게 안고 없는 찐빵이구나. 성심당이 빠져있는 걸 상상을 해봤어요. 그 원도심 안에서. 그렇다면 분명히 이 도시 안에서 창업주가 아무 상권이 아닌 그 자리에 왔을 때 왜 그분은 그 자리에 와 있었을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빵집을 할까?
이런 생각에 제가 많이 몰입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 나는 적어도 은행동 원도심에서만큼은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빵집을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소명 이런 부분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게 저희가 복구 작업해서 만든 건데 이때 대전 시민은 어떤 성심당을 생각하고 있을까? 성심당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할까? 성심당은 키워드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눔, 모성애, 따뜻함, 사랑 이런 거였지 그렇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빵집을 성심당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정말 성심당스러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구 작업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직원들이 그 복구 작업 안에서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직원들은 너무나 힘차고 이래서 고객들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반갑습니다, 성심당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으로 진짜 인사한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매뉴얼로 인해서 이렇게 따뜻한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감동을 해서 반갑습니다, 성심당입니다. 또 가실 때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저희 손님들에 대한 인사말이 반갑습니다, 성심당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가 이제 저희 이제 인사말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저희가 회사의 사원이 그동안에 뭐 사랑, 고객사랑 뭐 대부분이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가 저희 회사의 사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회사 안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찾았던 것이 바로 모든 이가 대부분이 서비스업에서는 고객은 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객이 왕이 아니고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 부자, 고객, 직원, 협력업체, 경영주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곳은 장소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 여기서 성심당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찾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향토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대전 토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함경북도에서 온 그 뜨내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전에서 66년을 빵집을 하면서 정말 대전의 토박이로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빵 이름 중에서 순정이라는 단어 이런 빵 이름이 있어요. 순수, 순정 이런 단어들을 이제 써나가면서 빵 그 제품 이름을 쓰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그 남자 순정파야 하면 어느 여자가 좋아하지도 않고 이러지 않아요? 요즘 뭐 나쁜 남자 이런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갑자기 순정파 이러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빵을 팔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목 중에 빵 이름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 어떤 그런 이름들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저렇게 순정파의 그런 것들을 쓰면서 착한 마음으로 저희 그 빵 이름을 보면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심당은 아마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로컬 기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고 로컬 기업을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을 때는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향토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성심당에서의 로컬 기업은 지역 주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또 추억을 함께 쌓아가는 것 거기에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그 도시 안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 로컬 기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심당이 점점 유명해지고 이러면서 많은 유통업체에서 러브콜이 들어와요.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유혹이 되고 이렇지만 대전은 관광도시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유혹들이 들어올 때 우리 직원들은 너무나 서울로 오고 싶어 하죠. 서울로 그리고 워낙 좋은 조건의 유혹이 달콤하고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많은 백화점에서 이렇게 콜이 들어오고 이럴 때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한 것은 대전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빵집을 우리가 더 경쟁력을 키우고 노력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내심 저는 대전은 관광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빵 먹으러 누가 올까? 부산이나 군산이나 이런 데는 여행 간 길에 빵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럴 때 백화점
MD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사님, 기업에서 기회가 몇 번 없는데 자꾸 그렇게 물리치다 보면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가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쉬운 결정 같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발판을 다지는 돈에 있어서 발판을 다지는 너무나 큰 유혹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것을 뿌리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대전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빵집이 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났을 때 이 줄이 지금은 보면 이 골목을 돌아서서 갈 만큼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주말에 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심당만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떡볶이집, 카페, 주차장, 뭐 갤러리 모든 그 동네의 원도심이 활기를 찾고 엄청나게 축제 분위기를 이렇게 같이 가는 거를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삿포로에 갔을 때 여러분들 삿포로 가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청정 지역이고 유제품이 많이 나는 데기 때문에 공항에서 보면 뭐 한 집 걸로 하나가 다 뭐 치즈케이크, 초콜릿, 뭐 무슨 케이크 뭐 다 그런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과자들을 사가지고 관광객들이 가고 이렇게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기업 하나가 적어도 자기 동네 하나는 바꿀 수 있겠구나. 자기 동네의 경제는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때 정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어제도 일요일이라 제가 저희 매장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을 때 떡볶이집에 서 있는 줄이 저희 성심당 빵줄보다 더 길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지역경제 안에서 한 기업이 해야 되는 몫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대전 브루스떡, 보문산 메아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굉장히 메인이 되는 제품에 있어서는 저 스스로가 애정을 가지고 이 애정을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에 대한 제품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메아리는 모두가 아시지만 이게 몽블랑이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렇지만 몽블랑이라고 하기 전에 제가 이 이름을 지기 전에는 저 제품을 한참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요. 저 이름을 무엇을 지켜줬을 때 고객들이 행복하고 착해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보문산은 저희 중부에 위치해 있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까지 미술대회나 소풍이나 여러 그 어떤 추억들이 담겨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 그 어른들이 그 동심을 보문산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여기 보면 마치 등고선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메아리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주기 때문에 보문산 메아리라고 이름을 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빵을 팔지만 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먹는 5분 동안만이라도 착해지고 동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짓고 있어요. 이번에 최근에 나온 제품 이름 하나가 대흥동 종소리거든요. 대흥동 종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주가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당에 종소리 들리는 그 대흥동 성당 앞에 무조건 상권이 아닌데도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제 제품이 들깨 쿠키하고 소금 쿠키인데 소금 쿠키는 이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 안에서 이 성공회 대학교도 룩스 문디라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써있던데 맞죠? 네,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룩스 문디 써있던데 그래서 소금이 되고 하나는 빛은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뿌려져서 라는 뜻을 가지고 들깨로 대신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들깨 쿠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카톨릭 신자지만 이것을 먹는 과자를 먹는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이 성심당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본질, 가치를 같이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전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66년이 됐고 워낙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거의 제가 도시와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2016년에 이제 창업 60주년이 됐을 때 충남 도지사 공간인데 여기가 거의 예전에 그러니까 거의 비밀의 화원이라고 할 만큼 여기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랬었거든요. 이 공간이.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졌던 건물이면서 프랑스식 건물로 짓고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관이 됐지만 대전 시민들조차도 여기가 열려있는지 그리고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이랬는데
여기서 저희가 전시 장소를 택한 이유가 사실은 저희한테 굉장히 큰 모험이었던 게 2년 정도 전시 준비를 했고 그러나 사람들이 하루에 20, 30명밖에 방문을 안 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힘들게 준비한 전시가 정말 20, 30명만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때 오히려 저희들은 반대로 이 공간에 우리가 영혼을 불어넣어서 호흡을 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의 도시 나의 성심당이라는 주제로 여기서 전시를 했는데 끝났네. 전국에서 성심당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하루에 몇백 명이 이렇게 방문하고 대전에 이런 공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이 많이 이제 성심당 오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 2012년에 대전역에 입점을 하게 됐던 것은 엄청난 그 전국 브랜드를 알리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됐던 거죠. 특별히 대전역에서 점포도 아닌 천막을 치고 했던 빵집이 지금은 대전의 대표 브랜드가 되어서 대전역에 입점했고 이거는 입점 첫날 개업한 날 첫날 아침 7시 풍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때 저희가 아침이면 출퇴근하는 사람은 튀김 소보루가 너무 느끼해서 안 먹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모닝 스프하고 해서 모닝 세트를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밑에서 이렇게 올려놓지도 못하고 튀김 소보루에 밀려서 아예 메뉴 자체가 이 탁자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국으로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하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플레이 중에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때는 이제 저희들이 대전 시민들하고 한 1000여 명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같이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도시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몇 가지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대전대학에서 원도심에 대해서 5대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첫 해부터 시작해서 함께 이것을 후원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송대에서 하는 성심당 마이스터 클래스과를 개설을 하고 여기 있는 직원들이 원할 경우에는 인턴이 이제 학교 내에서 인턴 과정까지 끝낸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한남대학에서 디자인 팩토리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코 프로젝트 중에서 우리는 에코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주고 제안해달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이 에코피아 팀들이 했던 것이 여러 가지를 제안한 중에서 가장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회사에서 지금 에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케이크를 먹으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플라스틱 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칼을 또 안 들일 수도 없는 게 케이크를 가지고 잘라서 파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반대로 학생들이 그 실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자르는 것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실도 치실로 잘랐을 때 가장 깨끗하게 나오지만 반대로 그것도 중국에서 또 치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3배 실로 해가지고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테스트 계속 하고 있고 요것이 이제 내년쯤에 실용화가 된다고 치면 저희들은 이것을 저희한테 특허권이나 이런 걸 갖지 않고 전국의 빵집에서 플라스틱 칼이 없어진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지역의 이제 젊은 작가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것이 경력이 돼서 발판이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달력 작업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 프로젝트나 워크숍 같은 것들을 젊은 사람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찾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실예로 성심당 작업을 한 이후에 많이 유명해져서 이 작가는 뭐 삼성생명이나 국민은행 달력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발돋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전에 있는 극단이 슬기로운 친구 생활에서 성심당 문화원에서 연극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외식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돈가스 탄생된 지가 30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돈가스란 이름으로 하고 여기도 이것을 기획한 친구들도 다 젊은 사람들 대전에. 이것도 함께 지구 어벤져스라는 프로젝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워크숍에서는 젊은이 애기들한테 그 플라스틱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것들
하고 다짐할 때도 자기가 지구 어벤져스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마저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집에 가면 정말 엄마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것들을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올 만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어릴 때 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은 팁이지만 교황님 오셨을 때 저희 빵이랑 나가고 이렇게 했었죠. 이때 교황님께서 팁으로 100유로 주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랬던 그 성심당의 그 뿌리 밑에 있었던 것은 창업주 때부터는 카톨릭 신자로서 착하게 성심당에서 나눔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그 빵집으로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경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이 복음이 어떻게 현장 안에서 이루어졌나를 알게 된 것이 바로 1999년도에 이제 결정적인 건데 바로 이코노미 오브 커뮤니언이라고 그래서 EOC 경제 방식을 저희들이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EOC 여러분들 아마 모르고 오셨어요? 조금 아셨죠? 지난주에 그 협동조합 하셨던 분도 말씀하셔서 그래서 EOC를 한 번에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냥 쉽게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인간 중심의 경제이고 사랑과 나눔의 경제 공동선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고 가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니는 그런 경제 방식이다. 왜냐하면 절대 가난을 사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싶고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이렇지만 절대 가난인 분은 메뉴를 선택할 권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의 몫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기업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몫 중에 그 몫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성심당은 좋은 일 많이 한대더라 이래갖고 많은 업체에서 대전에서는 후원을 부탁하러 오고 이런 데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부탁하는 후원 외에 정말 이웃시 정신을 가지고 따로 그 몫을 떼어놓는 것들 첫 해에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아까 그 화재 나기 전 막 이때 99년도였기 때문에 그때가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때 첫 해 시작했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주는 것처럼 그러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은 이웃시 기금으로 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건 자발적 기금으로 내자.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내주는 거 말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적자가 나고 이런 순간이 왔을 때는 이웃시 기금을 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이익이 남고 매출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웃시 기금을 직원들 인센티브를 저희 이익에서 15%를 직원들한테 같이 나누거든요. 그것을 그러면 15%그 기금 안에서 20% 그 비율의 20%를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으로 해서 다시 이웃시 기금으로 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액수가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100만 원도 내다가 100만 원도 어려워져서 못 낸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본질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을 때 엄청난 어떤 그 선물들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들을 기적처럼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경제학자이고 EOC 학자이신 그 이태리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가 국회 초청으로 오셨을 때 성심당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때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그분하고 하실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심당 철학이 확산되면 한국 경제 구조가 바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반대로 기자는 성심당이 착하고 맛있는 빵집인 줄 알겠지만 성심당 같은 기업이 있다고 한국 경제가 바뀌겠냐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을 때 성심당 철학과 운영 방식이 다른 곳으로 퍼져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또 이렇게 해서 100개가 이렇게 발전이 된다면 한국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웃시 기업은 한국에는 한 10개 넘게 정도 있지만 외국에는 지금 한 800여 개가 이렇게 이웃시 기업이 있는데 작년에가 이웃시 기업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었고요. 그 유명한 그 협동조합의 세계적인 그 교수님인 그 스테파니 자마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웃시 기업들은 발생한 이익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과 나눔의 문화의 확산 그리고
재투자와 사업 개발에 균형 있게 배분하며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눔의 문화, 그 다음에 사랑의 문화. 왜냐하면 사내 직원들과의 사랑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직원들은 그냥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회사 내에서 이 문화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나누지만 기업이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거, 그리고 또 이웃시 문화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 이런 분들을 키워나가는 어떤 양성에도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웃시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지지난주 토요일 날 대면으로 이웃시 엑스포라는 것을 대전에서 전국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했던 것이 이웃시와 현시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했었고, 이때 많은 분들 뭐 기업인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지만 젊은이들 창업을 생각하거나 이런 젊은이들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우리가 했었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나왔던 것 중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대부분의 여기 보면 숲과 나무의 경제, 그러니까 식물형 경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형 기업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질주를 하고 막 나가죠. 그러니까 공격성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혹시 동물형 기업 안에서는 그 기업주나 누가, 그러니까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뭐 사망을 했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 기업은. 근데 마찬가지로 동물도 중요한 부분에 그 장기를 손상시켰을 때는 만약에 목에 총이 맞았다거나 하면 바로 그냥 죽게 되거나 이렇죠. 근데 반대로 식물형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뿌리를 통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물과 영양소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함께 생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연결되고 또 나무와 나무가 연결이 되니까 숲을 이루게 되고, 여기 성공회 대학 오니까 그 더불어 숲이라는 그 신영목 선생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총장님도 만나 뵀더니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고 이런데, 정말 숲과 나무의 경제, 그 식물형 경제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식물은 뿌리가 20%만 살아있으면 다시 재생할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은 그냥 머리가 나간다거나 하면 결정적으로 그 기업도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 잡스가 떠났을 때 아이폰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5년도에 화재가 났고 화재 복구 작업을 정말 우리가 잘 올라갈 수 있어서 자신감을 다시 찾고 성심당의 정체성도 찾아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2007년도에 저희가 그러면 이웃시 기업으로서 조금 더 그냥 사랑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사는 거 말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무지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7가지 색깔을 이렇게 이제 색깔을 정해봤는데요. 빨간색 보면 재화를 통해서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방식도 올바르게 벌어야 되고, 돈을 쓰는 것도 이론이라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쓰는 것들, 이런 것이 이웃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편적 형제를 잇는 나눔의 문화를 이루고, 또 하나는 투명하게 회계관리, 정직한 납세를 통해서 서로 신뢰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자재 구매나 구매가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구매가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구매팀에서 약간 검은 관계가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그리고 거래처가 갑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같은 협력업체 파트너가 되고, 또 결제할 때도 그들한테 정확하게 빨리 해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빨강색에 내포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나눔의 문화를 거의 이제 경영주만 나눔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직원들도 이제는 사랑의 문화나 나눔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도웁시다 하고, 특히 동료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최근에는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부인이 베트남이었던가요? 팀장님? 지호 과장님 부인이? 네. 베트남의 부인이었는데 그 여동생이 굉장히 어려운 불치병 같은 걸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문에 이렇게 올렸을 때 전 직원이 같이 참여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우리 과장님이 그거 가지고 베트남 수술하는 데 가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는 나눔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영주만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40일간 세무조사가 나와서 아예 40일간 세무조사를 했거든요. 그렇다가 뭐 어떻게 털리더라도 사실은 털릴 수밖에 없고 엄청 무서운 거죠. 세무소에서 와서 방 하나를 자리 잡고 40일을 있었으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류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거는 지적을 당했지만 돈에 있는 투명성에서는 지적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깨끗하게 저희들이 했다, 이런 것을 저희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납세자상이나 모범 납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주황색은 우리는 성심리다에서 성심인의 정체성을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심당 다니는데 힘들어 죽겠다라고만 계속 생각하면서 다니면 안 되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본인이 몸담고 일을 하는지, 그래서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함께 하고 또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문화를 이루고 지역사회 안에서 가치 있는 기업이 되는 게 성심당이 가지고 있는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스스로가 이건 자발적으로 이런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을 본인들 휴일날 이렇게 해서 함께 하고 있어요. 노란색은 나라의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지킨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맞춰서 우리 회사는 회사대로 직원들한테 정확한 법을 지켜서 뭐 근로기준법이나 뭐 소방법이나 이런 거를 지켜나간다 하면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정관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노란색에서 해야 될 거죠.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색깔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잡아서 구체적으로 더 실천하고 이러는데 초록색하고 동시에 노란색을 해요. 그래서 완벽한 식품위생의 해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잡았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초록색 정직한 재료와 환경보호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 여기 안에서는 정확한 그 환경보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료나 이런 부분을 어떤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친환경 포장재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또 하나는 직원들의 건강 문제, 그리고 고객들의 건강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강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이런 식사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휴식 공간이나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1년에 딱 한 번 문 닫는 날인데 1박 2일간 저희가 같이 캠프를 가요. 어마어마한 행사 규모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하루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못 하다가 직원들이 더 이상은 이제 막 폭발할 정도가 됐어요. 그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랑. 그래서 이제 하루로 그냥 했는데 그때 인터넷에 올라온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대전 재난경보 이렇게 딱 떴어요. 뭔가 했더니 대전에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심당 문 닫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거가 SNS에 올라오고 그거를 보고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될 정도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올해는 저희가 노란색하고 초록색을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일기예보 보셨어요? 아, 젊기 때문에 또 안 보시겠구나. 어르신들은 눈 뜨면 오늘 날씨 어떤가 교수님은 보셨죠? 그쵸? 그리고 또 혹시 뭐 여기 젊기 때문에 주식 안 하겠지만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식 시장 어떤가 또 보죠. 아니면 오늘 뉴스 뭐가 나왔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산, 지금 오늘 날씨 흐리니까 오늘 우산 갖고 오셨어요 교수님? 비 올 확률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보고 아니면 주식시장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챙기기도 하고, 추울 것 같으면 겉옷을 두껍게 갖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상 하늘이 보내는 어떤 징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찮기 때문에 못 본 척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환경이나 이런 어떤 가난의 문제, 그 다음에 기후의 문제, 이런 부분에 결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 보면 예언적 경제라는 그 로마에서 했던 어느 그 대회에 참석했었을 때였는데, 단어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부담이 컸어요.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정말 여기를 참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조차도 제가 하고 그랬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게 됐는데 이 대회에서 아 정말 이 시대에 기업을 하면서 이 시대의 증표를 읽지 않고 무시하고 매출을 위주로 나가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직원들과 특히 우리 직원들은 다 20, 30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태어날 때부터 DNA가 편리함으로 다 모든 것이 세팅돼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같은 나이에 이 편리함을 어떻게 없애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그 생각이 너무나 고민이 컸었어요. 어떻게 직원들한테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만 그때 제가 다짐했던 마음을 적은 게 바로 회사가 그린 이코노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그린 컴퍼니를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는 거 하나하고 경제가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다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에코 그러니까 ESG가 요즘 기업에 굉장히 큰 어떤 화두이기도 했지만 ESG를 그런 거 알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렇지만 현장에서 다 판매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무리 힘들지만 우리가 이거를 워크숍을 10번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얘기를 직원들을 계속 각 분점에서 모이게 해가지고서 워크숍을 10번에 걸쳐서 했고 그런 공감대를 갖자마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가 이마저마에서 이렇게 해서 에코를 이제 산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한가족 신문에 여러 가지 기사를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환경을 살았던 거 그리고 직원들끼리 서로 사랑했던 거 이거 두 개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저희 대표님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매출을 올해 매출 목표가 얼마이니까 이렇게 해서 달성이 이런 걸 되게 기업에서 회의 때 나오는데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터뷰 왔을 때 적응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 전략이라는 단어하고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성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자가 당연히 기업에서 나와야 되는 최고 많이 쓰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저희 단어 안에서 들어가지 않는 게 바로 두 가지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직원들한테 대표님이 하나 딱 요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직원들끼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부터 사랑을 한 사례를 신문에 계속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평점을 매겨요. 그렇게 매겨서 그걸 가지고 사랑 점수 제일 많은 사람이 인사고과에 프로테이지를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게 40%인가요? 인사고과 40%가 매출 증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 점수가 40%를 하고 진급을 할 때 사랑 점수 봤을 때 진급 대상인데 사랑 점수가 너무 낮다. 그러면 면담을 통해서 1년만 더 열심히 사랑해서 내년에 진급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진급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사랑이구나 이걸 알아서 억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끼고 직원들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회사 안에서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칠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나면 정말 그 뭐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 그리고 회사 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도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인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따로 정확하게 서비스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인성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 고객들한테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감동해요?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육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감동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런 마음의 인성이 되면 서비스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약간 스킬이 세련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사랑 챔피언을 그래서 한 명 하나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에코 기사를
환경을 현장에서 살았던 거, 집에서 살았던 것을 저렇게 올리면 되는데 지금 이제 아마 이게 2021년도에 366건인데 지금 거의 뭐 몇 배가 더 많이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것 같아요. 사랑 그게 에코 기사가 올라오는 게 올해 거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저희 동네 성심당 앞에 있었던 떡볶이 가게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에코 프로젝트 워크숍 딱 하자마자 그 다음날 혹시 부엌 서랍에 있는 나무젓가락 좀 한번 모여보자 하니까 하루 만에 모이는 게 거의 700, 거의 800개 정도가 하루 만에 모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떡볶이집에 나누기도 하고 그린데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건전지나 아니면 집에 그냥 서랍 속에 있는 그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버리면 생태계가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오면 볼펜은 볼펜대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린데이에서 그런 것들을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1년 사이에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 또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바로 물휴지 뜯어서 바로 손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같이 우리가 해나가는 거. 그래서 저희도 빵을 팔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물휴지 제공하고 일회용 칼 제공하고 했던 부분들을 그냥 그 즉시 딱 끊으니까 이게 보문산 메아리 안에다 들어갔던 그 물휴지가 끊자마자 그냥 1년 사이에 거의 80만 개가 정도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들써지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객과 또 함께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리유즈 사용하자고 해서 성심당 빵 봉투 외에 집에 있는 그냥 모든 봉투들을 다 가져오시면 그것이 문화원에서는 그걸로 다 리유즈해서 쓰고 있고 이래서 고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만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해나가는 어떤 연대를 맺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보기에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우유팩 하나만 가위로 잘라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데 저희 회사 직원들의 그 노동 강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우유팩을 이렇게 잘라서 한다는 것은 따로 직원이 전담반이 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의 우유가 나오죠. 여기 보면 한 달에 4만 개의 우유팩이 나오니까 이 4만 개를 사실 직원들이 씻어서 닦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일을 처음에는 너무 바쁘니까 못한다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외식사업부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바쁘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외식사업부에서 시작을 했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느 매장에서 하니까 본점에서 하니까 또 예를 들어 대전역점에서 우리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서로 왜냐면 좋은 뜻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까 사랑을 따라서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갖다 주는 것도 일이고 이 우유팩은 그동안은 이것이 종이 쓰레기로 분류되면 이렇게 고가의 그 좋은 펄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따로 가면은 아주 고급 펄프 재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저희가 환경공단에다 이야기를 해서 환경공단에서는 오히려 이런 자료를 제작해서 저희들을 주게 되었고 이래서 지금은 이거를 수거하는 사람이 와서 저것들을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어디 햇섭 공장입니다. 이건 어디입니다 해서 단체방에 계속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안 하고 있는 매장에서도 계속 같이 참여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엄마들이 처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 직원이 시작을 해서 교회에서도 이게 퍼져나가고 또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도 하고 또 빵집에서도 다른 빵집에서도 우리도 하겠다 해서 두 군데 빵집에서 이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세상과 계속 더 퍼져나가서 이 범위가 넓어 나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내년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례들은 에코 챔피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발간됐고요. 여기가 이제 성심당 문화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건물 컨셉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심당이 유명하다고 오지만 과연 성심당하고 같이 소통을 하거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빵만 사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내부에서는 주차장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주차장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거의 다였고 저만 혼자 문화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는 오너이기도 하지만 제가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같이 공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꽤 많이 갔고 또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외로움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사님이 취향이나 이런 것이 이쪽에 있어서 저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직원들은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공감돼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때 이제 그 시간이 됐을 때 제가 잘 울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간부 회의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서 안 되면은 내 마음을 놓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웠지. 이것이 통과 안 되면 그랬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정말 불편해도 사람들은 올 것이고 우리가 정말 200대 주차를 하는 주차장을 만들었어도 처음에는 오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여기서는 빵 사는 거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그 가치를 고객들하고 함께 나눠야 될 어떤 책임이 있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저 자리에 문화원을 이제 짓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옛날 그 조그마한 그 고시촌 있죠. 방 한 칸에 침대 하나만 있는 그런 고시원이었는데 여기를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성당의 종도 하나 여기 오브제로 있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리유즈 리메이크 한 것들이에요. 성당의 종도 아파트 재개발하는 성당에서 그게 벌어져서 막 나가야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가져왔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도 마찬가지로 성당에서 부셔져서 다 유리창 막 떼고 있는 데 가서 주워다가 다시 저렇게 호흡했고 하면서 이 안에 있었던 것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버리고자 했던 그 막 공장의 기물들이나 이런 뭐 프라이어 뭐 이런 그릇들 이런 거 있죠. 창고에 싸놨던 걸 다 모아놨다가 그거 가지고 정말 최대한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재미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4층하고 5층은 갤러리 라루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역사관은 지금 내 인생의 첫 돈가스 전시를 하고 있지만 내년 3월쯤 되면 성심당 역사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저희 밀가루 포대거든요. 밀가루 포대로 만든 토드백. 요거는 튀김 소보루에서 나오는 콩기름으로 나오는 거 기름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요걸로 만든 티소비노. 그래서 티소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인터넷 상안에서 적어갖고 문제가 오히려 된 거예요. 이거 먹을 거 같이 만들어놔서 이게 식품위생법 뭐 이런 데서 이거 안 된다 그런데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은 그 누리꾼들이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지금 국회에서 이거 안 되는 쪽으로 법을 할 정도로 인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만 여튼 말이 될 수밖에 없는 법으로 지금 뭐 알아보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거가 안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됐고 이것도 저희 현수막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파우치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저희들이 거의 다 재생해서 만든 것들이 있고요. 여기 블루를 보면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비주얼을 담당하잖아요. 브랜딩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이거 누가 디자인했어? 아니면 이거 누가 공사했어? 이런 너무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안에서 있잖아요.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갈등을 했던 것이 성심당의 그 화재 복구 이후에 매장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많이 됐고 무거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 가장 성심당스러움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때 나왔던 것이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에 들어간 게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인테리어 컨셉은 부자가 와서 초라하지 않은 빵집,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눅들지 않는 빵집, 호텔 같은 데는 가난한 사람이 주눅들어서 못 가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초라하면 부자들은 또 잘 가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성심당은 정말 그냥 가정과 같은 빵집.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누가 안아주는 뭔가 성심당에 오면 이상하다. 막 자기도 모르게 빵을 골라간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정말 어떤 그런 따뜻함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장해제되는 빵집을 제가 많이 생각해요. 성심당의 인테리어 컨셉에 있어서는 가장 따뜻한 가정과 같은 거. 네이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성심당의 그런 격한 노동 강도에도 직원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미래죠. 여기서 빵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뭐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고 싶다거나 뭔가 창업을 하고 싶었을 때 성심당의 것들을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거기에서 빵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배움의 기회들을 많이 주고 또 연수나 벤치마킹이나 같은 특히 사내 대회 같은 게 있어요. 특별히 이거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없어요. 참가는 어제 들어왔어도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거의 사내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외식에 대한 그 셰프 대회가 있고 베이커 대회가 있어서 거의 지금 한 13년째 연속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끝나면은 연수 가는 과정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일본으로 연수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라색은 한가적으로 생각의 일치와 공유를 이룬다. 그래서 점포가 다 몇 개 따로따로 있고 또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DNA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소통이 되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한가족 신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은 지금 이제 700호가 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회사 매출부터 모든 사소한 전 매장의 소식을 누군가가 하지 않고 그 매장에서 인터넷에 올려요. 그럼 이것을 종합해서 바로 편집해서 그냥 신문으로 매일 띄우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랑 실천한 부분. 그래서 사랑 실천 사례가 첫 해에는 몇 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회사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입시 요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듯이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승진 요강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2,000건 정도가 사랑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엑스에서 했던 국제 도서전에 저희들이 나갔는데 책 내는 빵집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내고 있는 책이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하고 이거는 가수 CL 아세요? CL 아빠가 서강대 물리학 교수님이시거든. 근데 그분도 아주 개쩌고 창의적이신 분인데 성심당 책을 읽고 나서 물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성심당을 책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셔서 약간 어린 왕자 버전으로 해서 우주의 눈이 밀가루라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아주 재미나고 창의적으로 쓴 책인데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또 누가 쓰셨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책을 쓰신 작가분인데 그분이 이제 네 빵이 좋다 내 빵이 맛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티소로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쓴 책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그 사랑한 경험담을 사랑의 챔피언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고 있고 연말이 되면 시상을 해서 사랑의 챔피언을 뽑아요. 이렇게 1년에 한 명씩 이렇게 뽑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할 때 가끔 그러면 성심당의 비전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걸 그냥 거창하게 하는 거죠. 몇 년 안에 점포를 몇 개를 하고 매출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숫자적인 어떤 희망을 넣는 거지만 우리가 2005년도에 화재가 나겠습니다라고 마스터 플랜에 넣지 않은 것처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내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가 쌓여서 그것이 어느 날 기회가 와서 그것이 예를 들어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가 대전역이라는 입점에 들어가서 우리는 전국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스터 플랜 그 해에 대전역에 입점하겠다라고 계획 잡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힘이 그냥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폭발해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60주년 때 비전으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여기에 성심당 직원 아닌 직원은 한 명 아닌 외부 손님은 한 명도 초대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외부 기빈들이 오다 보면 우리 직원들은 또 그분들을 접대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축제를 우리가 망칠 수 있어서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딱 한 분 초대한 게 성심당 책을 쓰셨던 저자분만. 왜냐하면 그분은 성심당을 알아야 되니까 그분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분이 가면서 했던 것이 별 이상한 회사 다 봤다.
되게 60주년 비전 선포하면 거창하게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뭔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서로 간부고 직원이고 사랑타랑만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 SNS에 올리니까 SNS에 댓글이 그거 진짜냐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저희 비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의 문화를 이룬다. 우리는 가치 있는 기업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을 이렇게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이분이 저희 남편이자 대표님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못했는데 이제 막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너무 그렇게 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다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만약 이오시 기업을 알지 못했다면 그저 성공한 착한 빵집 사장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경제 이오시를 알고 난 후 나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공동선을 이루고 보편적인 형제를 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는 빵을 통해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정말 빵 파는 것은 거의 빵 천재에 가깝게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빵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의지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적어도 내 능력 안에서 그만큼은 바꿀 수 있게라는 확신을 들었고 그만큼은 바꿔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은 직업인은 아니고 학생이지만 왜 이 자리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하고 오늘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성공의 대학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 직업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몫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방대학에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자신이 키운 그 학생들이 서울의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서울로 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루저라고 생각을 하면 지방 도시는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고 나는 지방에 대한 내 도시 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확확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냥 교수님은 그 프로젝트를 도심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나가면서 출퇴근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지방에 대전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대전을 애정하면서 바라볼 수 있겠냐고 제가 그렇게 돌직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교수님이 혼자 많이 생각했대요. 진짜 내가 정말 대전역과 대학만 왔다 갔다 하지 대전의 원도심이든 뭐 대전의 시를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2년만 대전 가서 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2년 동안 근데 거의 저희 동네 옆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됐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초대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대전의 문화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전하고 같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분들이 건축하고 또 디자인하고 이런 분들이라 지금은 저희하고 계속 같이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교수님은 그래서 지금은 대전 도시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 도시 전문, 대전도시 전문 거의 교수님이 돼서 아주 유명인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유명인사가 되기 위해서 대전에 이사 온 게 아니라 정말 대전을 내가 모르면서 학생들한테 대전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본인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정말 도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몫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이건 60주년 때 저희 본점 식구들이에요. 이건 케이크부티크 지금 자리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성신당의 견학도 오고 이러면 이제 성신당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하시는 말씀이
성심당이니까 되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저는 막 목이 아프게 막 얘기를 해놓고 아 그래요 성심당이니까 되지요. 근데 성심당 밀가루 두포대로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희노애락이 성심당 안에서 여기에는 정말 이렇게 아주 잘 되는 부분만 나와 있지만 저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지방에서. 그리고 이것이 전국 브랜드로 알려지기까지는 사실 한국은 너무나 빨리 바뀌는 트렌드 안에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랬지만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성심당이니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가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동네 빵집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성심당은 이미 동네 빵집은 아니잖아요.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큰 빵집이기 때문에 동네 빵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1위를 달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갑자기 유명인이 되면 공황장애가 오고 이러듯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불안감이 불현듯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잘 될 것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불안감은 계속 있게 되고 코로나를 통해서 더더욱이나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면서 여러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디지털 생태계로 모든 것들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런 상태 안에서 우리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강한 매장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같이 돼 나가고 있고 저는 이미 60대도 훨씬 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촉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고 이런 게 있죠. 무척 노력은 하죠 제가. 그렇지만 정말 단어도 생소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머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나 막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도 여기 안 했으니까 억셉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외우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특히 저는 그나마 공부를 하지만 우리 부서장님은 다 셰프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이렇지만 이미 세상은 그렇게 넘어가 있었을 때 다시 생각을 해요. 디지털 생태계로 모든 것이 넘어가고 이랬을 때 같이 넘어가야 되나? 넘어가는 것도 일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본질을 더 지키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다 디지털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빵집 중에서 단 하나만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면 오프라인에 그러면 우리여야 할 만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더 탄탄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한테 그 사업의 방향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일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이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창업주는 정말 왜 무모하게 똑같은 것 같아요. 무모하게 아무것도 없고 성당과 목재소밖에 없는 그곳에 빵집을 겁도 없이 냈을까. 딱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이 아무리 이렇게 돼도 온라인도 하지만 오프라인 안에서 더 충실하게 남아있어서 누군가가 그 현장을 와서 주는 그 장소성 안에서 힘을 받고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들은 더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말로써 또 약속드리면서 시간 강의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